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후보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성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선 후보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전북도지사 후보로 적합할지 오늘 토론회를 보시며 유권자 여러분이 직접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균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송하진 예비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하진입니다. 유성엽 경선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성엽입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토론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질문,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개별 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 집중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집중토론은 정책토론과 자유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 집중토론은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셔야 원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집중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선택해 질문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 한 명이 아닌 2명의 후보자에게 번갈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책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만 할 수 있으며 자유토론에서는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고지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봉균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 그리고 도덕적 기강이 새로 잡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6.4 지방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우리 전북은 정당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정말 이게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정한 전화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착신 금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런 구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전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정치를 바라는 우리 전북도민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 정치를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하진 예비후보 해주시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의 위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전라북도의 낙후를 극복하고 역사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중앙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지냈습니다. 특히 전주시장 8년은 저에게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는 비법을 터득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500만이 넘는 한옥마을의 관광객 성공, 국내 최초의 탄소섬유 개발로 인한
1조 2천억 투자를 가져온 효성이라든지 GS 칼텍스 같은 대기업의 유치 등은 저에게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전주를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전체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탄소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을 확실하게 챙겨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요람의 꿈이 평생 갈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엽 경선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또한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시 2년간에 걸친 버스 파업, 교통정책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20년을 훌쩍 넘긴 새만금 사업, 도민들의 애간장만 녹이면서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사업이나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북의 기본 틀과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확 바꿔야 전북이 변화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성엽은 중앙과 지방에서 또 정치와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그러한 경험, 저력, 여건을 10분 살려서 전북을 바꾸겠습니다. 전북의 운명을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토론자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중교통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버스 공영제 등 대중교통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왔던 만큼 안정적인 버스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송하진, 유성엽, 강봉균 예비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송하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대중교통 정책에서 가장 1순위는 농어촌과 같은 교통 소외 지역 그리고 장애인 같은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500m가 정류장까지 넘는 곳이 15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만 하면 가까운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콜버스, 콜택시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또한 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학 택시도 함께 도입을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제는 저는 전주시장 8년 동안에 엄청나게 검토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버스 회사나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서 상황별 판단을 해서 공영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 노선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다음 유성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버스 공영제가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시군 합쳐서 매년 500억, 600억 원을 지원하고도 전라북도 버스 만족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는 2년간에 걸쳐서 3차례 271이라는 교통 무정부 상태를 일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당국의 권능과 책임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현재 그 불합리한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서 부실 방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정답입니다.
경영위기의 버스회사 인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전라북도 전 시군에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가는 것이 버스 문제를 바로잡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은 현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고, 한 분은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앞으로 세 분의 호칭을 후보로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별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 끝으로 강봉균 후보 답변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시는 정말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주 전국에서 최하위다, 아주 나쁘다 이러기에 우리 시민들의 느낌입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자가용을 타면은 어디든지 1시간 이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이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이 광역 교통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 순환버스를 도입을 해서 요금도 단일화하고 무료로 환송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노인이나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교통 쿠폰제로 도와주는 이런 걸 하면서 준공영제 수입과 지출은 공공기관이 감시 감독가 돼 경영은 버스회사한테 넘기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호칭 안내해드리다가 잠깐 순서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별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먼저 유성엽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북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탈원전 시범 지역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재정 마련 문제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가 한번 능동적으로 나서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내 전역에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 자립 가구, 에너지 자립 건물, 에너지 자립 마을, 에너지 자립 기업으로 해서 보조사업보다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조 원 정도 융자가 이루어진다면 8년 정도 걸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또 8년이 지나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기세 제로라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강병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라북도의 동구권 발전 계획은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수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 산악권을 힐링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임실, 모조, 진안, 장수, 순창 이런 동부의 6개 지역은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 산림 자원과 그 지방 특유의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원예, 과일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힐링 산업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에 농생명과학연구기관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농업진흥청을 비롯해서 10개가 넘는 연구기관에 아주 전문적인 농생명과학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R&D를 지원을 해서
동부 산악지대의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수출 농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을 치유하는 이런 힐링센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하진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탄소 섬유 생산에 성공하면서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상용화, 그리고 세계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의 탄소 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 개발을 성공시켜서 대기업을 유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먼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상용화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만 영국이라든지 독일, 인도 같은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미 효성이 1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서 제2, 제3의 공장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 GS 칼텍스도 조만간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된다.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탄소밸리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기업 최소한 3개, 중소기업 200개 정도가 유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자동차, 신재생, 농기계의 4대 전략산업이 이루어지고 인력 전문 양성 센터도 대학과 협력해서 구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선이 된다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제시는 매니페스토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그리고 소요기관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강봉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 경제를 살리는 최대의 관건은 뭐니 해도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은 좋은 기업들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좋은 기업들이 오게 하려면은 새만금 산업단지와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리고 값이 수도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산업단지를 서둘러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국가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산업을 중요시해야 될 텐데 새만금에는 부안 쪽에 300만 평의 관광단지를 설정해 놓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고소득층들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님들을 겨냥을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고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을 관광벨트화하면은 거기에서 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는 역시 전북의 농업을 재래 전통농업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농생명 과학 중심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뿐이 아니고 광활한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까지도 우리가 넘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농업 수출 전진 기지를 전라북도에 만들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송하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 관광객 1억 명 시대 도민소득 2배, 그리고 탄소기업 200개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등 4대 전략산업을 확실하게 갖고서 전주를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전체의 탄소기업 200개 이상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시군별로 사람이 찾아오는 대표적 관광명소 하나씩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갈 겁니다. 또한 각 시군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토탈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전라북도 안에 들어오면
전라북도 안에서 구경하고 잠도 자고 먹고 이렇게 놀고 갈 수 있는 토탈 관광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걸 위해서 저는 관광 패스라인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농업입니다. 농촌에도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을 가공하고 체험 관광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적인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2018년까지 10개소 이상을 확대해서 성공 여부를 봐가면서 최대한도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 유성엽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재정립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농생명 자원,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 전라북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대기업 하청 경제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도민 중심 진짜 경제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향토기업,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잘 일으키고 육성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설운동장에 롯데 백화점, 롯데 왕국이 들어오는 것은 전면 백지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전라북도 곳곳에 전역에 보급을 해서 전기세 제로의 전라북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55%가 산지입니다. 아주 진전된 산지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가치를 전라북도 땅의 가치를 10배 이상 높여놓겠다. 이것이 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집중토론 순서로 후보자 간 정책토론 시간입니다. 서로의 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토론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총 3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의 상대 후보자를 선택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에는 나머지 다른 후보에게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두 상대 후보 중 한 사람을 정해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 집중토론은 정책토론으로 정책에 대한 질문만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하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후보님께서는 인문관광 전략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시고 동부 상강권 관광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자랑을 하고 많이 계시는 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임실 군민들은 재산권 침해다, 지역개발에 소요된다 해서 이제 이걸 해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용역을 지금 실시해서 일부는 해제하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당시 한 7년간 끌어왔던 문제를 제가 정말 밤잠을 새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토론을 해가면서 풀어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사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그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랜 세월이 흘려서 이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지정을 안 해도 다른 대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뒤에 부안댐이라든지 동화댐이라든지 용담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 도에서도 아까 용역을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정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옥정호 상수원보구역 문제를 아주 능동적인 대안을 가지고 풀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봉균 후보님께서는 그 전라북도 정책을 좀 많이 베꼈다고 그럴까요? 너무 유사하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 보면은 도 업무보고 자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창조적인 한스타일 산업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도 한문화수도 전략을 다행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소중한 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전북이라는 책자에 보면 189페이지를 보면 거의 그대로 베껴진 공약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만은 고민한 흔적은 과연 있는 건지 또 후보님만의 좀 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차별화된 한문화수도 전략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살려내서 그걸 기초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또 관광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하진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문화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예를 들면 관광만 하더라도 이 한옥마을에 지금 500만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주 시민들은 과연 한옥마을이 저대로 해서 우리 전북의 관광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음식점만 많이 늘어나고 저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광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뒤에 이어지는 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후보께서는 한 번의 질문 기회가 더 갖고 계십니다. 아니 방금 제가 강봉원 의원님께 질문은 이게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창조전북이라는 책자에서 공약이 그대로 베껴진 상태로 제가 보니까 거의 그대로 베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문화, 한옥마을 하는 거는 지금 김한주 지사 때 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주시장보다도 그게 김한주 지사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에 드린 데 대해서는 답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공약을 현재 도지사가 했던 것 중에서 다른 거는 이어가야 된다. 새로운 부분을 좀 창조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이 오히려 도지사님으로서 자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어떤 거가 창조적인 건지 지금 송하진 후보가 얘기하는 한문화 수도에 대한 것도 별로 창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전통문화라는 것은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책자에서 그대로 베낀 거죠? 베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지사가 했던 것 중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어가는 게 온당하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간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유성엽 후보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하진 후보님께 교통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부분도 많지만은 가장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교통 무정부 상태를 야기했다, 방치했다. 이것이 가장 아픈 지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도 비슷한 시기죠. 5월 달에 단 100분 만에 버스 파업을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전주시 경우 보면은 2010년부터 2년간 3차례 271일 무려 9개월간 버스 파업이 방치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달 동안이나 버스 파업을 방치한 것은 정말 좀 반서민적이다.
책임협형 리더십을 보이신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실정은 지역 간에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당시의 파업은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파업의 성격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매우 소중했던 시절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 교섭권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고 오늘날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이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아주 빠른 시간에 임금 조건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이미 2013년 11월 22일 날에 사건 해결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버스 파업 문제를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그 불법이 아니다라고까지 판결이 났습니다만 강봉민 불법으로 후보께 규정을 질문하셔야 하고 됩니다. 그 버스 업체들을 너무 지나치게 옹호한 것이 아니었냐. 그래서 그것이 그 갈등을 키우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봉민 후보님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 후보님께서는 2013년 8월 4일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본주의는 기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경제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경제의 화두는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서 경제 민주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인데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아니 잘못이 있거나 탈세가 있으면은 세무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기업인들한테는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잠깐요. 제 얘기를 잠깐 오해하면 안 돼요. 잠깐 질문 시간 제가 질문을 마치고 그 재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3대 세습이 참 문제거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도 세계적인 조롱거리인데 네. 우리나라의 부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유 의원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경제 문제를 아주 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아까 토론에서도 이제 전라북도는 대기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요하지. 이게 무슨 문화, 생명 이렇게 좋지요. 이념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이라는 거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세계 시장을 갖지 않는 적은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유승엽 후보께서는 두 후보 중 한 분을 선택해서 재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질문은 그죠. 정상적인 대기업이라면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횡포를 너무 부리는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문제죠. 송하진 후보님께 다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경기장을 롯데한테 주어가지고 좀 개발하는 그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한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재벌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의 성금으로 조성한 공설운동장을 주면서까지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와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었다. 이런 점이고 두 번째는 당초는 컨벤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이 지적받아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컨벤션을 롯데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거쳐서 이걸 추진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땅값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억 정도 경기장을 주는 대가로 지금 이 19,300평을 주면은 평당 네. 51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변의 상업용지 답변. 가격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롯데한테 네, 답변 1,500억 해주시죠. 정도의 네. 혜택을 주는 것이다. 폭리를 주는 것이다. 잘못된 거래다. 네, 이렇게 질문 생각합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자,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산업 같은 기간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텔이라든지 컨벤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미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송 시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시장이. 물려받은 예. 사업이었고, 저는 이 사업이 이미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성공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살리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중소상인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된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활용한 거죠. 네, 답변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순서로 강봉균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송하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저는 뭐니 해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마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삼성 같은 데 들어갈 수 없나, 현대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탄소 산업에 전라북도 경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이런 거는 나는 지나치게 이게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효성이 지금 탄소 섬유 산업에 2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가 얼마 생겼습니까? 250명 생겼다고요. 이게 앞으로 1조 2천억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1,000명이 넘지 않은 900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지금 중요한 일자리가 그동안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자동차 산업, GM자동차나 네. 현대자동차.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이런 데서 바랍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탄소 산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후보님께서 공부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성은 어디까지나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탄소 섬유라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피치계라고 해서 또 다른 원료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탄소밸리 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융복합 응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200개 이상 하겠다. 그게 지금은 전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조선, 또 자동차, 기계, 신재생, 농기계 이런 부분들이 군산, 완주, 김제 어느 지역인지 공장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부터가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점인 겁니다. 원료 공장 그 자체만으로 모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 산업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는 것만이 일자리를 진정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탄소 말씀드립니다. 산업이 네, 이론적으로 강봉균 후보 유성혁 후보께 질문할 순서입니다. 네. 다음 재질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성열 후보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1분입니까? 네, 1분 질문, 1분 답변입니다. 네. 유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핵심을 문화산업과 생명산업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 문학, 이런 인문학의 범위를 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그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소득을 만들어내느냐. 예술 같으면 공연을 통해서 아니면은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런 예술대학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제가 어제 만났어요. 다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분들이에요. 질문 한 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타느냐? 60만 원 탄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이라는 건 다른 산업에 융합을 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 대기업을 무시하고 문화산업 자체로서 고용효과가 나겠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60만 원 받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인데 60만 원을 받게 만들지 말고 60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문화산업 육성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21세기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의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산업으로 예술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입니다.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 그 자체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영상, 콘텐츠, 또 관광산업이 사실은 문화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화산업 육성마저도 대기업과 결합이 안 되면은 육성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대단히 구시대적인 사고고 정말 아니란 사고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주 낭만적으로 경제를 보는데 이거는 강봉 재질문 하시는 걸로. 아니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송하진 후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질문 마지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후보한테 하겠습니다. 아까 탄소 산업 얘기가 덜 됐는데 탄소 산업도 앞으로 미래 산업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이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면은 효성이 투자한 그거는 수출용인지 국내용인지 지금 탄소 섬유만 하더라도 모든 그 선진국들이 다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등 가는 정도의 이런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 경제 성장을 유도할 견인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성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뭐가 나오지를 않아요.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도레이 예를 들어볼게요. 도레이 같은 거는 세계적인 수준의 탄소 섬유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면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전주시장 때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질문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송하진 후보 답변입니다. 국내 기술로 효성이 도레이 수준의 버금가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도레이사가 세계 최고인 것 분명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국내 기업을 키워서 우리의 여하를 전략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도레이를 거꾸로 들여와서 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미 우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게 아니고 와 있는 기업이 이미 구미시에 도레이사가 올 때는 와서는 안 될 시점에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을 오히려 키워서 국내 기업을 키우면 여하 전략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미 효성 제품들은 해외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24시간 풀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기업도 아직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 이어지는 토론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을 사회자가 엄격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들께서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공통질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후보자들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농도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농생명 산업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농산물 수입 개방과 중소농민과 농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엔 유성엽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치네츠 교수는요. 농업을 살리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살리는 일은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생명 분야에 아주 특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한번 선도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첫째는 겨울철 이모작 100% 시행을 통해서
사료 문제를 해결해서 축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또 축산업을 경정농업으로 연결하는 순환 복합영농으로 생산체제를 대폭 개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통의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유통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농업,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중국 시장을 점령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봉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농업 내지는 농민들의 공통된 고민은 뭔가 값을 제대로 받을 만한 작물을 많이 재배하면은 값이 폭락하는 이런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 재래 농업을 위해서는 산지 유통을 아주 활성화하고 시군들이 뭔가 경쟁력 있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기술 집약적인 시설 농업을 통해서 수출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로컬 푸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새롭게 우리가 전북을 농생명 과학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유성엽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아주 친환경 고급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지를 전라북도에 구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송하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람 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그리고 보람 찾는 농민을 만드는 것이 농촌 정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전북 슬로우 푸드 마을이라든지 또 농산어촌 체험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일이죠. 또 제값을 받는 일도 매우 소중합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강점이 농업입니다. 전라북도형 농식품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전북에서 나온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센터도 그런 일환주입니다. 거기에다가 FTA 등에 대비해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보람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일, 인력이라든지 또는 재보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힘차게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집중 토론은 정책 토론에 이어 후보자 주도의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자를 선택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질문할 수는 없으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정해진 5분 동안 상대 후보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하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엽 후보님께 저는 유성엽 후보님과 매우 친숙한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에 전봉준 장군이 100년 만에 다시 깨어난다면이라는 책자 기억하시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저에 대해서 매우 호감 어린 표현을 많이 했죠. 무리한 욕심 내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물 흐르듯 순리를 쫓아 일을 처리하는 송 선배의 모습에 감탄을 하고 난다.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참 저도 우리 유 후보님 정말 좋아하고 훌륭한 선배로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후배로서 후배로서.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꿈이 대통령이 되는 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답니다. 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덕목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덕목이 혹시 꿈을 꾸셨으니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런 큰 꿈을 가져야 그 정치의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도지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지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인이 그러한 큰 꿈을 갖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지역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큰 자질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자기가 해놓은 말, 공헌에 대해서 또 자기 어떤 일의 추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라북도 도지사 말고도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 전체적 시각에서 중앙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도지사가 돼가지고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쌓고 도민들의 어떤 평가, 성원이 이어진다면은 또 뭐 한 8년, 10년 후에는 대권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성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또 질문해도 됩니다. 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강병윤 후보님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8개월 근무하셨습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지역 발전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에 이렇게 가보면 의외로 또 원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군산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 한국 GM이 철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정규직까지 한 1만여 명의 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힘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옛날에 그때는 더 힘이 있으셨죠. 또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가 했더라면 얼마나 지금쯤 좋았을까. 강원도 평창으로 갔거든요. 가장 힘이 있으실 때인데 그런 원인 또 앞으로 이 대우 한국 GM 같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했던 재경부 장관은 올림픽 유치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제총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에서 시작해서 재경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주요 국장, 차관보, 차관 일을 쭉 다 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기획통이라고도 부르고 재정통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하면서 그래도 군산에 필요한 중요한 투자 사업들은 거의 다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또 예결위원장까지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송 시장께서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 제가 하는 일을 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별로 한 일이 없다. 물론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전주 와서 듣는 송 시장님이야말로 8년 동안에 전주 발전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답변 시간 어떻게 더 큰 사용하셨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기억에 장관님께서 전라북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걸 군산 사람들이 알지 송 시장이 알 리가 없지요. 묻는 겁니다. 그때는 힘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똑같이 힘이 있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라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예산을 하나 따오더라도 전라북도에 돈을 주면은 진짜 쓸 때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야지 뭐 버스 같은 데 보조금을 주는데 파업은 계속 나고 이런 데다 쓰면 돈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중앙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예산을 많이 따려면은 예산하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저도 뭐 예산을 많이 시간, 봤기 때문에 시간 알고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당초 저희들이 공통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토론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공통 질문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간 이런 발언 순서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성엽 후보 5분 이내에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하진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완주 통합 무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았다. 그때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전주시장에 나가지 않고 도지사에 나서는 것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책임 정치의 실종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더욱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비 21억 4천만 원 포함해가지고 25억 6천여만 원을 정말 부당, 어찌 보면 불법적으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혈세를 허공에 날린 전형적인 정말 무책임 조치였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25억 6천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뭐 전주완주 통합 찬성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는 보니까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문제를 떠나서 논지를 보니까 예.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아니 그 문제 지금 여기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씀 제가 그 답변 문제가 중이니까 아니고 답변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변상을 책임이 답변은 있지 지금 않냐. 제가 답변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묻는 것을 전주완주 답변을 통합에 해주셔야죠. 반대를 해오셨는데 네. 안 되면은 원하는 대로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시고 찬성을 하신다면 그동안 통합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나섰었는지 의사표현 아니 했는지 그건 정확한 지금 또 답변이 하나, 아닙니다. 또 뭐냐면은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아닙니다. 것이 송 후보님, 시장의 역할인데 지금 제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자, 변상 책임이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질 거냐 안 질 정책을 거냐 하다 보면 예.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다 저희가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다 돼 있고 110% 아니 뭐 설교회사로부터 25억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완주군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미 갔던 아니 그러니까 것을 완주군은 그러면 완주군에서- 설교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완주군의 얘기고 전주시의 아, 예산을 그건 제가 무책임한 보냈는데 그 답변이죠. 다음에 제가 드리는 것은 이 거대한 거기까지만 사업을 그러면 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경전철 같은 사업을 통해서 아니, 엄청나게 수천억의 예산을 또 절감했던 사례들도 그러니까 남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 기억을 하고 있기 나도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좀 이미 잘못된 반환을 부분이고요. 받도록 다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지 거기까지만 않는다. 이런 듣겠습니다. 말씀 제가 드립니다. 강봉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JTV 토론에서 강 후보님께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그 정계를 은퇴하셨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가 후보님과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강 후보님께서는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은 본인의 경우에는 보충력이었는데 영장 소집이 오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다. 제2국민역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아드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해외 유학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드님이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그 질문을 지금부터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질문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유승준이나 MC몽 이런 분들 가수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해가지고 이게 10년 넘게 답변까지 할 시간을 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우리 땅을 밟지 그런 못하고 중요한 외국에서 사항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혼자 얘기하고 답변을 들을 시간 안 주는 질문 건 충분히 하신 이건 걸로 잘못이에요.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C몽 자, 아니 이제 무슨 얘기 다 알았으니까 제 답변을 들으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MC몽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2018년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지난번에 12년에 공천 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의 6명을 예고 없이 경선에서 배제했고 그 이유가 개별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한 번도 당에 얘기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뭔가 물갈이를 한다니까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해서 되겠느냐 해서 전북에서 2사람, 전남에서 2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잘린 거예요. 제가 병역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일부 SBS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제가 해명을 다 해서 다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강봉균 허위사실이에요. 후보께서는 뒤이어서 자신이 5분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가능하면은 1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1분 이내로 답변하시는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봉균 후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본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 후보 경선도 상당히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정말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착신을 금지한다. 이렇게 경선 룰에다가 명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시행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엄청난 이게 착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착신 연결 건수가 무려 12만 6천 개나 된다. 이 중에서 선의에서 자발적으로 착신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절반 정도는 여론조사용으로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약 6만여 개입니다. 질문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착신한 전화는 응답률이 높아요. 집에 있는 KT 전화는 걸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4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적어도 12에서 15%나 된다고 하기 때문에 6만 개의 이런 착신 전화를 놓고 있다는 얘기는 전화 약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할게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후보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의 경선 규칙도 위반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선을 무색하게 하는 이러한 본선에서 유권자들이 자유투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빼들어가는 이런 아주 여론 조작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하진 후보. 그렇습니다. 송하진 후보. 네. 이 질문을 왜 저한테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정 경선에 혼미를 거듭한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혼미를 거듭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봉현 후보님께서 자꾸만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경선 룰도 결정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루바삐 일단 룰을 정해서 우리 지방선거가 본궤도에 올라가도록 당이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빨리 변명할 게 없으면 하루바삐 정상궤도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여러 후보자들이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들쭉날쭉을 하는지, 왜 특정 후보 지지율만 급격히 올라가는 수도 있고 이러는지, 그런 걸 두고 시중의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히 불공정한 게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여론조사 효과를 35% 내외나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전화 여론조사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을 답변해 주시죠. 근거가 없이 자꾸 우리 당의 모습을 안 좋게 비치게 하는 역할을 지금 후보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고, 나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나무 탓을 돌리지 말고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선거도 도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민주당이 하루바삐 정상 궤도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께서도 좀 냉정을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는 유성엽 후보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만 누가 답변해도 이거는 다 같은 문제이시고 갈래를 좀 타주셔야. 그래야 또 갈래를 남은 시간 이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유성엽 후보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착신 전환으로 인한 그 여론의 왜곡 문제는 민심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걸 누가 했느냐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도려내야 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려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만이 정치 발전,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착신 전환 문제는 철저하게 도려내고
경선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정한 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선거를 위해서 엄격히 이건 파헤쳐서 정말 선거 무효를 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토론장의 열기가 아직 뜨겁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토론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연설의 역순입니다. 그럼 유성혁 후보의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전북의 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문화와 생명의 길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또 대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대기업 중심 하청 경제에서 이제는 도민 중심 진짜 경제로 가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강 건너 불구경식 행정, 책임 회피형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해결하는 도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송하진 후보님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점이 앞으로 도정을 맡았을 때 바깥 살림을 과연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많은 우려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봉률 후보님 경제 관료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만은 지방의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이미 강봉균 후보님의 시대는 흘러간 거 아니냐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 유성엽은 저도 부족은 좀 많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도에서 기획관, 문화관광, 환경보건, 경제통상국장으로 도정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43살의 젊은 나이로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또 18대 19대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2번 연이어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6년간 정읍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퇴근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참 일하기 좋은 쉬운 5살의 나이입니다. 제 여건과 저력,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운명을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